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신민법이 시행 발효되면서 이태영은 민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담소를 찾아오는 수많은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생각보다 법이 앞장서 있어서 끌어가야 사회가 발전을 하고 사회 현실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이념을 끌어갈 텐데 오히려 의식은 교육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제 전쟁 이후에 사회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 인간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저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 500년 전으로 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태영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때리는 몽둥이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빨리 치우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에 매달립니다.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이태영은 먼저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73년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YWCA,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여성단체들이 연대한 범여성가족법 개정 촉진회가 결성됩니다. 이것은 여성계가 한 목소리로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는 첫 공식 단체였습니다. 가족개혁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일. 그런데 마침 큰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산하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정부가 가족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흔히들 제 먹을 것은 제가 타고 나온다는 그릇된 관념 때문에 여성계에선 인구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은 남아 선호 사상이고 그것은 호주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산하 제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가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정부를 솔깃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일을 내다보는 현명한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자 이태영을 비롯한 법조인 5명은 73년 9월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합숙하면서 새로운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죠. 그때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때 좀 거기서 자면서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때 가족법 개정안이죠. 근데 그때 개정안의 내용이 호주 제도도 없애고 동성불혼 제도도 없애고 또 재산분할 종권 제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혼했을 때 친권도 이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또 상속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상속분이 차이가 심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시정하고 뭐 동등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비교적 현대적인 그런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지요.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동성동본 통혼 금지 제도와 호주 제도 폐지를 담은 혁신적인 개정안은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남성계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됩니다. 이태영의 집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스런 욕설을 담은 편지가 배달되고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대가 빗발치자 유권자의 표를 생각하는 정치권이 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성 국회의원조차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가족법 개정안은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유지하는 절름발이 법안으로 크게 후퇴하고 맙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 권한입니다. 당신네가 뭔데 민간단체가 법안 만들어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인데요? 여성 국회의원. 이태영 선생님 기가 막히죠. 펄펄 뛰셨어. 어떤 분은 서명했다가 취소하고요. 당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당론 때문에. 개인 여성 국회의원 개인이 하고 싶어도 당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77년 개정민법. 그나마 이때 비로소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은 공동의 것이라는 개념이 확립됐고 어머니와 아들의 상속 지분이 동등해졌으며 어머니의 친권도 비로소 인정됐습니다. 또한 딸도 차남 이하의 아들과 동등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쪽짜리 개정안을 이태영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976년 이태영은 다시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을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여성 백인회관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돌 한 장 값이 그때 당시 20원이었었어요. 그 20원도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벽돌 10장, 100장 이랬는데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준 벽돌을 아무거나 공장에서 덜렁 실어 올 수 없다. 내가 가서 색깔도 봐야 되고 기포가 생긴다면서요. 이거 구울 때. 그것도 보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을 위해서 돈 낸 그 사람들의 정성을 당신이 배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가서 한 장 한 장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화복 벽돌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어디 경기도 어디 있던데 막 이걸 다 뒤집어 쓰시고 불가마 앞에 가서요. 장갑 끼고 주워내시는 거예요. 색깔 나쁜 거 버리고 뭐 찌그러진 거 버리고 그걸 여길 실어 온 거예요. 매일 가시죠 매일. 1977년 이태영이 이 땅 여성들의 작은 힘을 모아 만든 붉은 벽돌집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인회관은 그 후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금자리이자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가족법 개정, 그 완전한 성공을 위해 다시 가시밭길을 가야 할 이태영과 여성계의 작은 오아시스로 자리 잡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고 각계각층을 만나서 직접 법 개정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태영은 자연히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반 이상을 새벽에 들어오는 이태영에게 남편은 그러나 고마우이 이렇게 반겼다고 합니다. 무엇이 고맙냐 이렇게 되물으면 혹시 사고라도 났을까 걱정했는데 무사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바로 정일영 박사입니다. 야당 정치가로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살다 간 정일영. 가족법 개정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 1930년대 인연을 맺은 다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험한 근현대사를 함께 헤쳐온 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참된